안녕하세요. 북그리넬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요, 방정환 선생님의 만년샤스라는 책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분은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기도 하셨죠. 방정환 선생님이 태어난 해는 1899년이에요. 이때는 대한제국이 시작된 시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죠. 음,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하고는 어, 달랐죠. 지금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는 그냥 어른이 되기 전 단계로서 훈육을 해야 되는 존재로만 여겨졌죠. 이럴 때 방정호 선생님께서는 성각자로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아이 대신 어린이라는 말을 써서 어, 아이들을 존중해주자, 인격적으로 대해주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날도 제정하시고 또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드시고 또 색동회라는 단체도 조직하셔서 어린이 인권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때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독립 운동에로까지 어린이 운동이 독립 운동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교육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아주 많은 동화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어린이 잡지에 게재도 하시고, 다른 그 동화 작가들도 발굴하시고 육성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방정환 선생님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만년사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창남이라는 학생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 역시 방정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음, 창남이도 그 가난한 시절 속에서도 호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더 가난한, 어쩌면 더 가난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창남이는 굉장히 씩씩하고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밝고 명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시간이었다. 이 없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선생님이 두 번씩 거푸 물어도 손드는 학생이 없더니 벼랑갓 옛 소리를 지르면서 기운 좋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창남이인가? 어서 말해봐. 이 없는 동물은 늙은 영감입니다. 예끼 하고 선생님은 소리를 질렀다. 온 반 학생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창남이는 태평으로 자리에 앉았다. 자,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수업하는 도중에 재미있는 농담을 할 정도로 창남이는 용감하고 또 아주 넉살 좋고 밝은 그런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음, 그래요. 도덕 시간에도 또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도 선생님은 창남이가 이게 장난을 좀 쳐도 그냥 웃어 넘겨주세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창남이가 또 워낙 또 모범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친구들을 반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창남이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XX 고등보통학교 1학년 을반 창남이는 반 중에 제일 인기 좋은 쾌활한 소년이었다. 이름이 창남이요. 성이 한가라. 비행사 안창남. 당시에 조선의 하늘을 난 비행사로 아주 유명했던 안창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를 보고 비행사 비행사 하고 부르는데 사실 그는 비행사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질을 가진 소년이었다. 자, 비행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창남이에요. 아주 유쾌하고 활달한 성격의 창남이에요. 자, 그래서 창남이는 모자가 다 해졌어도 새 것을 사 쓰지 않고 양복 바지가 해져서 공둥이에 조각조각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집안이 구차한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근심하는 빛이 있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눈치도 없었다. 남이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우스운 말을 잘 지어내고 동무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도 잘 꺼내놓으므로 비행사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다. 연설을 잘하고 토론을 잘해서 갑반하고 내기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창남이 혼자 나아가 이기는 셈이었다. 자, 그래요. 창남이는 말도 잘하고 우스운 말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집이 정말 가난한지 넉넉한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의 집이 어디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그가 가는 쪽으로 가는 학생이 없었고 가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려 했으나 모두 중간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날마다 20리 밖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우스운 말을 가끔 하여도 자기 집안 일이나 자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것을 보면 입이 무거운 편이었다. 자, 창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남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죠. 그냥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한 아이는 아니라는 것 정도로 동무들이 짐작을 할 뿐이죠. 자, 이 장면은요, 창남이가, 철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창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사가 하악한 후에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을 하고 있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애를 쓰더라. 그래, 이젠 좀 넘어가던 웬걸 한 200번이나 넘도록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혼자 못 넘어가더라. 그래, 맨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누덕누덕 끼운 궁둥이를 자꾸 때리면서 궁둥이가 무거워 하면서 가더라. 자기가 자기 궁둥이를 때려? 그러게 괴짜지. 이렇게 아이들은 창남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깃거리로 삼는 그렇게 인기 있는 학생이에요. 자, 겨울도 겨울,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부는 이른 아침에 상학종은 치고 공부는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창남이가 이날은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호해일세 호해야. 비행사가 결석을 하다니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하죠. 자, 그래서 수근수근 야단이었는데 첫째 시간이 반이나 넘어 지났을 때 교실 문이 덜컥 열리면서 창남이가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들어섰다. 학생과 선생님은 반가워하면서 웃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창남이의 구두를 보니까 더 크게 웃었어요. 그의 오른편 구두는 헝겊으로 싸매고 또 새끼로 감아매고 또 그 위에 손수건으로 싸매고 해서 퉁퉁하기 짝이 없었어요. 창남아 오늘은 웬일로 늦었냐? 예 하고 창남이는 그 괴상한 퉁퉁한 구두를 신은 발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다가 길에서 구두가 다 떨어져 너덜거리기에 새끼를 얻어서 고쳐 신었더니 또 너덜거리고 또 너덜거리고 해서 6번이나 제 손으로 고쳐 신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자, 그러고도 창남이는 태평이었다. 그 시간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창남이는 그 구두를 벗어들고 다 해져서 너덜거리는 구두 주둥이를 손수건과 데님짝으로 얌전스럽게 싸매어 신었다. 그러고도 태평이었다. 그죠? 자, 따뜻한 날에도 귀찮은 체조 시간이 이처럼 살이 터지도록 추운 날이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체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추운 날이니까요. 근데 이 창남이는 막 엉망진창이 된 구두를 신고 또 체조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활동할 수 있나라고 물으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고 창남이는 시키지도 않은 뜀도 뛰어 보이고 다른 박질도 하여 보이고 제자리 걸음도 부지런히 해 보였어요. 체조 선생님도 어이가 없던지 상당히 치료이시는군 하고 말했다고 해요. 자, 이걸 봤을 때도 창남이는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체조 시간에 드디어 선생님께서 이제 전열을 한 다음에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창남이는 옷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창남 왜 옷을 안 벗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멈칫멈칫했어요. 사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만년샤스도 좋습니까? 무엇? 만년샤스? 만년샤스가 무엇야? 맨몸 말씀입니다. 성난 최 선생님은 당장에 후려갈길 듯이 그의 옆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벗어라! 호령하였다. 자, 만년샤스가 맨몸을 말하는 거래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셔츠를 옷도 속에다가 입고 있죠. 겨울이고 춥고 그러니까. 근데 이 창남이는 우도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년 셔츠라고 자기가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했지만 알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그래도 너무 벌거숭이 맨몸을 보고 그냥 뭐 깔깔 웃기만 하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샤스를 입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그 무섭던 눈에 눈물이 돌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가난 고생, 창남의 집은 그토록 몹시 구차하였던가 모두 생각했어요. 청남아 정말 샤스가 없니? 눈물을 씻고 다정히 묻는 소리에 오늘하고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서 형님이 올라와서 사줍니다. 아주 씩씩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옷을 다시 입어라. 선생님께서도 이제 창남이가 안쓰러운지 옷을 다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창남은 오늘은 옷을 입고 해도 용서한다. 그리고 학생 제군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 제군은 나 한창남 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스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결석이 되더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같이 제일 추운 날 한창남 군은 샤스 없이 맨몸으로 즉 그 만년 샤스로 학교에 왔단 말이다. 여기서는 제군 중에는 샤스를 둘씩 포개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재킷에다 외투까지 입고 온 사람이 있지 않은가? 물론 맨몸으로 나오는 것이 예의는 아니야. 그러나 그 용기와 의기가 좋단 말이다. 한창남 군의 의기는 1등이다. 제군도 다 그 의기를 배우란 말이다. 만년샤스. 비행사란 말도 없어지고 그날부터 만년샤스라는 말이 온 학교에 퍼져서 만년샤스라고만 부르게 되었다. 자, 창남이의 저 별명이 이제 비행사에서 만년샤스가 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만년샤스 창남이가 늦게 오지 않았건만 그가 교문 근처까지 오기가 무섭게 온 학교 학생이 허리가 부서지도록 웃기 시작했어요. 창남이가 오늘은 양복 우쩌거리에 바지는 어쨌는지 얇다랗고 해져 뚫어진 한복 겹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집진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온 까닭이었다. 맨 가슴에 양복 저고리, 위는 양복 저고리, 아래는 한복 바지, 그나마 다 떨어진 겹바지, 맨발에 집신, 그 꼴을 하고 20리길을 걸어왔으니 한 길에서는 오죽 웃었으랴. 그러나 당자는 태평이었다. 고아원 학생 같으니 고아원 학생 밥 얻어먹으러 다닌 아이 같구나 하고들 떠드는 학생들 틈을 헤치고 체조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창남이가 그 꼴이다. 선생님도 놀랐다. 자, 창남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한복 그 바지 저고리에 지금 집신을 신고 맨발에 이 겨울에 그렇게 왔죠 지금.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너 양복 바지는 어쨌니?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어째 그리 없어지느냐? 날마다 한 가지씩 없어진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없어집니다. 어째서? 예, 하고 침을 삼키고 나서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저희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저희 집도 반이나 넘어 탔어요.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듣기에 하도 딱해서 모두 혀끝을 찼다. 자, 불이 났군요. 창남이네 집에. 그렇지만 양복 바지는 어저께도 입고 있지 않았니? 불은 그저께 나고 저희 집은 반만이라도 타다가 남아서 세간도 덜어 건졌지만 이웃집이 10여 채나 타버려서 동네가 야단들이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단 두 식구만 있는데 집은 반이라도 남았으니까 먹고 잘 것은 넉넉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되어서 야단들이에요. 그래 저의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먹고 잘 수 있으니까 벌거벗는 것만 면하면 살 수가 있으니 두 식구가 당장에 입고 있을 옷 한 벌씩만 남기고는 모두 길거리에 떨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셔서 어머니 옷, 제 옷을 모두 동네 어른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복 바지는 제가 입고 주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서 술장수 하던 영감님이 병든 노인이신데 하도 추워하시기에 보기가 딱해서 어제 저녁에 마저주고 저는 가을에 입던 해진 겹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고개들이 말없이 수그러졌다.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상남이네 집에도 불이 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웃집에 지금 모든 세간을 나눠주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거죠. 그리고 어, 동네 어른들께 옷까지 다 드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지는 주지 않고 있었는데 옆집에 술장수 하던 영감님이 병든 노인이신데 하도 추워해서 보기가 딱해서 그거마저도 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너는 네가 입을 샤스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주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상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양말간 샤스만은 한 벌씩 남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모두 남에게 줘놓고 추워서 벌벌 떠시기에 제가 어머니 제 샤스라도 입으실까요? 했더니 네 샤스도 모두 남 주었는데 웬 것이 두 벌씩 남았겠니? 하시기에 저는 제가 입고 있는 것 한 벌뿐이었으면서도 예, 두 벌 남았으니 하나는 어머니 입으십시오 하고 입고 있던 것을 어저께 아침에 벗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 길에 학교 가기 추울 텐데 둘을 포개 입을 것을 그랬구나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발이 시려 하시면서 이해야 창남아 양말도 두 켤레가 있느냐 하시기에 신고 있는 건 한 켤레였지만 예, 두 켤레 옷이다. 하나는 어머니가 신으시지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었던 것을 어제 저녁에 벗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이해야 오늘같이 추운 날 셔츠를 하나만 입어서 춥겠구나 양말을 잘 신고 가거라 하시기에 맨몸 맨발이면서도 예 셔츠도 잘 입고 양말도 잘 신었으니까 춥지는 않습니다 하고 속이고 왔어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하고 청남이가 고개를 숙였다. 자,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 어머니에게 다 벗어주고 양말과 샤스마저도 다 벗어주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그러나 네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너의 벌거벗은 가슴과 양말 없이 맨발로 집 신으시는 것을 보시고 아실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창남이는 우는 소리 같이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8살 되던 해에 눈이 멀으셔서 보지를 못하고 사신답니다. 최조 선생님의 얼굴에는 곡달한 눈물이 흘렀다. 와글와글 하던 그 많은 학생들도 자는 것 같이 고요하고 훌쩍훌쩍 우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조용히 들렸다. 자,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 그래요. 이 당시는 사실 모두들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창남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홀어머니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더 힘겹게 가난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창남이는 기죽지 않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서 또 재밌는 얘기들도 능청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창남이었죠.
음, 요즘은 이렇게 막 밥을 못 먹거나 무슨 옷을 못 입거나 하는 그런 가난한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죠. 대한민국은 지금 이때보다는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아이 집은 뭐 굉장히 잘 살아서 부자라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엄마 아빠가 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음, 그랬을 때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창남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음, 어떤 상황이든 어,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창남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창남이 같은 친구는 언젠가는 분명히 성공을 해서 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위하면서 그렇게 잘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 속에서 조금 상대방과 비교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게 어린이가 됐든 또 어른이 됐든 상대적 박탈감은 항상 느낄 수 있죠.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너무 몰입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상실감에 몰입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늘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책을 골라볼까 하다가 강정 선생님의 이 만년샤스트라는 그림책을 한 권 골라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창남이처럼 의기롭고 또 당당하고 어, 그런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창남이의 해맑은 미소를 오랫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북그리넬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